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번 11월 CPI 숫자만 보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시장과 연준이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PI 숫자의 의미, 연준이 왜 더 이상 물가에만 집착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2026년 금리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월 CPI 숫자부터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플러스 3.1%, 근원 CPI는 전년 대비 플러스 3.1%고요. 연준 목표는 2%입니다.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 안정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둔화됐지만 목표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CPI는 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전월 대비 수치가 없습니다. 즉, 속도를 판단할 수 없는 CPI, 방향성은 보이지만 확신은 부족한 데이터라는 것이죠. 이번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혼합 신호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요, 상품 물가는 관세 영향으로 끈적끈적했다고 하고요, 서비스 물가는 건강보험 비용 둔화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올리는 힘과 내리는 힘이 동시에 작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PI는 경고 신호도 아니고 안도 신호도 아닙니다. 판단, 유예용 데이터에 가깝다고 보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연준의 시선 이동인데요. 과거에는 물가만 바라봤다면 지금은 고용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용 데이터는 신규 일자리는 예상보다 많았지만 실업률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가는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이 깨지면 회복은 훨씬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준 이사 크리스 월러는요, CPI 발표 전에 이미 금리 인하 지지 시그널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이죠. 1월달 금리 인하 시장의 현실적인 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확률은요,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25%, 즉 당장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내릴 준비는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준이 지금 원하는 건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 고용 붕괴를 선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딱 하나인데요. 기다리면서 문은 열어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는 왜 CPI를 앞두고 자꾸 흔들어댈까요? 지수 선물은 반등 시도 중에 있지만 내부는 불안합니다. 테크 섹터는 AI, 인프라 우려 확대로 오라클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는 AI 수요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 되었고요.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건 AI 거품이 아니라 선별의 시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은 아직 목표 위에 있고 연준의 시선은 이미 고용으로 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금리는 급하게 내리지는 않지만 내릴 명분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CPI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분명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1.51%, 테슬라는 마이너스 4.62%, 루시드는 마이너스 3.39% 하락했고요. 11.13불로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18%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네요. 자, 장중 흐름을 보면 명확합니다. 오전에는 버티는 척 하더니 정오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마감 직전에 저점권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이건 단기 악재 하나에 흔들린 움직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하락, 반등 시도조차 못하는 약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루시드의 차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점 갱신과 반등 실패, 그리고 다시 밀리는 현상. 이 패턴이 하루, 일주일, 한 달 내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납니다. 자, 11.5달러대 완벽한 저항, 거래량 증가는 없었고요. 매수세 유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아니라 바닥을 찾고 헤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우디가 있고 그래비티가 있고 미드 사이즈 모델이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스토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미래의 이야기보다 현재 숫자를 정확하게 봅니다. EPS는 마이너스 10.51, 현금 소모 구조도 여전하고요. 생산 효율성 아직 검증도 안 됐습니다. 즉, 망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루시드를 이쯤이면 반등이라는 기대를 계속 배신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관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균 이하고 추세 전환 신호도 없고 매집 흔적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싸질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생각을 깨줄 이벤트가 아직 없다는 게 정말 문제죠. 그렇다고 이 종목이 끝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생산 안정화, 판매 증가의 지속성, 현금 흐름 개선 신호,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방향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더플로우에서 인플로우는 7.37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0.67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출 상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주가 위치가 11.13달러, 추세는 저점 갱신 후 반등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금 흐름이 겹치면 공포 속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관심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구간, 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지 스케일에서는 자금이 탈출 중에 있고요. 스몰캡에서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추세 하단, 매집 흔적은 없고요. 루시드는 지금 반등을 준비하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을 확인 당하는 종목입니다. 반등은 기대가 아니라 라지 스케일의 자금의 복귀로 시작이 되는 만큼 꼭 매수세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약세도 있겠지만 루시드만의 특별한 이벤트와 크게 개선되는 실적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꼭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공장을 짓는 것과 국가 산업 전략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왜 사우디에서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사우디 현지 인력 비중이 70%입니다. 단순한 고용 비율이 아니겠죠. 자동차 제조에서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수요도 아니고요. 자금도 아니라 사람과 공정의 숙련도입니다. 루시드는 이미 현지 인력 다수를 확보했고요. 이들을 핵심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우디 공장은 아직 초기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우디 직원들을 미국 본사로 파견을 시켜서 첨단 제조, 품질, 자동화 기술을 습득하게 했고요. 다시 사우디로 복귀시켰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식이 쌓이고 사라지지는 않는다. 외부 인력을 데려오는 공장은 사람이 떠나면 공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인력이 기술의 주체가 되면 공장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겠죠. 이건 단기 비용 구조가 아니라 장기 경쟁력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MP2 공장을 그냥 큰 공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약 130만 제곱미터입니다. 사우디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한가운데 이 위치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루시드는 이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사우디 산업 전략의 일부로서 인허가, 인프라, 인력 수급, 공급망 정착, 이 모든 게 기업 혼자 싸우는 구조가 아니고요. 국가와 함께 가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테슬라도 중국 EV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위치입니다. 최근 루시드는 우버 투자 유치, 추가 기관 투자 논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들어왔다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들어왔느냐? 우버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플랫폼 확장을 함께 보는 파트너입니다. 즉 루시드는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미래 이동 플랫폼 기업으로 스토리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미국 생산 증가는 사우디 공장 단계적 가동, 미국 생산 증가로 사우디 공장 단계적 가동, 2026년 본격 증산, 2027년 미드사이즈 플랫폼 출시, 여기서 2027년이 핵심입니다. 약 5만 달러 자동차가 나오겠죠. 하지만 프리미엄 DNA는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건 저가 경쟁에 뛰어드는 전략이 아니라 볼륨을 확보하는 프리미엄 확장 전략입니다. 브랜드를 버리지 않고 생산량을 늘리는 가장 어려운 길을 루시드는 선택했고요. 그래비티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대량 생산 리스크라는 것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EV 시장은 매년 성장 중에 있습니다. 2030년에는 연 20만 대 규모고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우디는 소비국이 아니라 제조국이 되려 하고 있고 루시드는 그 중심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사우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왜 이 전략이 루시드에게 그렇게 유리한가? 왜 시장은 아직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까? 핵심은 딱 6가지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이 곧 경쟁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장만 지으면 생산은 따라온다? 절대 아니죠.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공장은 그대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루시드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숙련 인력 내재화, 현지 인력 비중이 이미 높다. 단수 조립 인력이 아니다. 공정, 품질, 자동화까지 관여하는 인력이다. 이 말은 곧 생산 램프업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초기 EV 회사들이 무너지는 이유, 대부분 사람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루시드는 그 리스크를 가장 먼저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이전 구조가 이미 완성됐다. 루시드의 전략의 두 번째 핵심은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외부 전문가 의존도 아니고요. 단기 컨설팅도 아니고 사람 빠지면 끝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기술이 사람 안에 남고 조직 안에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숙련도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건 공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게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루시드는 더 이상 사우디에 진출한 해외 EV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우디 산업 전략의 일부로서 이 말이 의미하는 건요. 인허가 속도, 인프라 접근, 인력 공급, 장기 정책, 안전성 이 모든 게 기업 혼자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함께 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고 이건 숫자로는 안 보이지만 기업 가치에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금 스토리 강화는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가장 어려운 전략입니다. 프리미엄 유지와 볼륨 확장.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EV 회사는 둘 중 하나는 포기합니다. 프리미엄을 버리고 가격 경쟁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볼륨을 포기하고 니치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죠. 루시드는 다르게 갑니다. 브랜드 정체성은 유지하고 미드 사이즈로 생산량 레벨업. 이건 가장 어렵지만 성공만 되면 가장 강력한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과가 숫자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대규모 설비, 인력 투자로 단기 비용 부담은 계속될 수 있고 시장에서 여전히 언제 수익이 나느냐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전략은 빠른 성과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답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루시드는 지금 단기 주가를 올리는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구조를 선택했다는 것. 이 회사의 진짜 평가는 다음 분기 실적이 아니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시장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가는 그날을 바라면서요.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